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보 트레이너입니다. SSI. 오늘은 이제 그간 미루어졌던 교육 영상을 좀 촬영하려 하는데요. 먼저 이제 화면 보시면은 SSI 홈페이지죠.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은 보통 개인정보, 프로필, 나의 프로필 뭐 이런 식으로 뜨고, 그 다음 트레이닝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코스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열람 가능한 코스가 이렇게 뜹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입문 단계 오픈워터 다이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목차를 볼 수가 있죠. 목차를 보게 되면 오픈워터의 목표 이런 식으로 교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워터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목이 좀 잠겨서 과정과 기준 절차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인증을 어떻게 받느냐. 네. 오픈워터 같은 경우에는 개방 수역이 4회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학과 세션 6세션, 그 다음에 풀 제한. 풀 제한이라는 뜻은 뭐냐면 제한 수역은 이제 발이 닿는 얕은 수심 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바다 환경 얕은 수심을 얘기합니다. 풀은 뭐 아시다시피 수영장을 얘기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주로 쓰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바다 상태가 괜찮을 때는 앞에서 제한 수역에서 진행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4회 개방 수역 오픈워터 다이빙,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m 이상 되는 바다 수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스쿠버 다이버, 베이직 다이버, 이제 오픈워터를 완전히 과정을 이수한 게 아니라 반만 이수하시면 스쿠버 다이버로 인증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개만 이수하게 되면 베이직 다이버 뭐 이런 식으로 인수가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오픈워터를 완료를 하시면은 오픈워터 다이버를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픈워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냥 인증을 하진 않고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교육을 와서 받으시고 그 뒤에 인증하고 있습니다. 제 1세션에 보면은 신체와 수중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체와 수중 환경,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바다 환경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환경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압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야에 또는 체온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단계가 섹션 1이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 간단한 역사를 얘기합니다. 스킨 스쿠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스킨 다이빙, 그 다음에 뭐 스쿠버 다이빙을 지금 따로 분류를 잘 안 하고 있긴 한데, 스킨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다이버에서 스노클링 하시는 단계. 스킨 세트를 입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한 거는 이제 프리다이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본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산소통, 실린더를 매지 않고 들어가는 형태의 다이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때는 여기 이제 숨을 참고 들어가서 뭐 채집 또는 뭐 수렵 등의 활동을 했고요. 또 아니면은 그 해전 같은 경우에 들어가 가지고 저기서 닻을 끊는다든지 배에 이제 뭔가를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기 위해서 얕은 수심에서 쓸 수 있는 게 갈대줄기였었어요. 안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그 갈대가 상당히 말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이 견디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심이 약 30cm를 넘게 되면 갈대가 이제 압력 때문에 눌려져 가지고 수압에 의해서 숨을 쉬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쓰는 거는 가볍고 단단한 플라스틱과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스노클을 많이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뭐 호흡 튜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뭐 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가죽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부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둥둥 뜨는 튜브처럼 부력 자체는 허리에 웨이트, 그러니까 돌이나 이런 것들을 차게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수압이 강해지게 되면은 뒤에서 배울 이제 그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쓸모없는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다이빙 벨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사진은 이제 그 보통 얘기하시는 머구리 장비입니다. 머구리. 다이빙 벨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분이 개발하신 건데, 흔히 생각하면은 욕조의 그 바가지 또는 양동이를 거꾸로 엎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모양이 벨처럼 생겼다고 해서 다이빙 벨이라고 부르는데, 그 벨에 남아있는 잔여 공기로 인해서 그쪽에서 안쪽에 들어가서 호흡을 하고 다시 나온 형태를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무리가 됐던 거는 뭐냐면은 이산화탄소가 이제 조금씩 쌓인다는 거, 그리고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몇 세기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이런 형태의 헬멧을 쓰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외부를 통해서 컴프레셔를 통해서 이렇게 호수로 공기를 공급받는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스쿠버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어요. 그 스쿠버의 용칭 자체는 저희들이 이제 수중자가 호흡 장치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수중자가 호흡기라는 장치를 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 해경정도였던 자크 구스토와 그 다음에 그 공학자인 에밀 까냥에 의해서 디맨드형, 이제 요구형 호흡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스스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형태죠. 위에 보면은 이렇게 외부로부터 공기를 내가 공급받는 시스템이 아닌 나 스스로가 이 하나의 장비를 메고 들어가는 형태를 메고 됐어요. 근데 이제 레크레이션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그 19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쓰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군인들 아니면 특수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만 쓰게 됐었습니다. 근데 1950년대 이후부터 이제 잔악계가 없다는 게 그때는 없었거든요. 되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수면에까지 급상승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호흡기 자체가 기능이 이제 밸런스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실린 담력이 떨어지면은 호흡 저항도 그대로 떨어지는, 많아지는, 그러니까 호흡하기 힘들어진 상태가 됐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그 구시대적인 장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신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는 없고, 다만 이제 이 장비를 어떻게 조금 더 잘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해서 어떤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간단하게 배우는 단계가 이제 오프워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면과 수중에서 압력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교재를 한번 읽고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냥 잡아주는 단계지, 저희들이 풀로 교육을 하는 거는 오프워터 수업 오셔서 들으시면 되시고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중과 수중에서의 압력의 영향, 보시다시피 비디오가 달려 있어요, SSI는. 그래서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쭉 뜨게 되는데,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 SSI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비디오 같은 것들이 잘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업데이트 같은 것도 웹에서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제 연결이 돼서 할 수가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뭐 공기와 물의 무게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저희들 해수면일 때는 공기의 압력은 그냥 1아탑, 뭐 1대기압, 저희들은 혹시 바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미터씩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잔압 게이지도 전부 다 바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파트죠. 여기 보시면은 민물 1리터당 1kg, 그 다음에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1.025, 바닷물이 조금 더 무겁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정도를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물체가 바닷물을 미는 만큼 바닷물도 나를 더 거세게 밀도는 거죠. 민물은 뭐 바닷물을 미는 만큼 내가 바닷물이 나를 밀어 올리는 힘은 바닷물보다는 적다라는 거. 이걸 간단하게 예로 들면은 지하철을 탈 때 한 칸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뭐 출퇴근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는 만큼 그 사람들도 나를 밀어내고,
대신에 좀 적은 사람들이 탔을 경우, 밀도가 낮을 경우에는 내가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들어가기 쉽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닷물은 솔트, 그 다음에 민물은 H2O라고 적혀 있는데, 앞으로의 수업은 전부 다 이 바닷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제 용어 같은 것들, 절대압, 게이지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절대압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압 또는 환경압이라고도 부르는데, 내가 전체 받고 있는 압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닷물 기준으로는 이제 그 10m당 1바씩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10m당 수압이 1씩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래 받고 있던 0m에서 받고 있던 대기압 1, 그 다음에 10m에서 증가한 수압의 1을 더해서 여기 2바로 나타내고요. 20m는 3바, 30m는 4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다만 게이지 압력은 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압에서 1을 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게이지가 0부터 시작하니까 절대압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는 게 게이지압. 여기 보이죠? 게이지압 1, 2, 3, 4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흔히 뭐 게이지 체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게이지는 잔압 게이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게이지압은 이제 압력 게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요 표가 뭘 나타내냐면은 그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정도에 배울 거죠. 아마 보일의 법칙이라고 해서 압력은 죄송합니다.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죠. 압력이 늘어나면 부피는 그대로 반비례합니다. 2배 늘어났기 때문에 부피는 2분의 1, 3배 늘어났기 때문에 부피는 3분의 1, 그 다음에 4배 늘어났기 때문에 부피는 4분의 1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폐 그림입니다. 요거는 이론상으로 뭐 폐가 다치거나 아니면은 폐가 터지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 폐도 똑같이 호흡을 참고 하강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압력 영향을 받아서 줄어들게 되겠죠. 약 30m에 오게 되면은 4분의 1의 부피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이 작용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뒷장하고 좀 아니면 장비 파트하고 좀 연결을 하면은 여기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강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그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들, 뭐 BC라든지 뭐 네오프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강을 쭉 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압축이 됩니다. 그쪽에 있는 공기들도 공기 부피량도 당연히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지는 뒤에서 배우는 양성부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기를 조금 더 BC에 보충을 해서 양성부력을 조금 확보해서 음성부력과 상쇄하여 중성부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보충 하고 내려왔어요. 올라올 때는 당연히 팽창하기 때문에 공기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증가된 양성부력에 의해서 슉 해서 상승을 하는 사고라고 부를 수 있는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보충, 올라갈 때는 빼준다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조금 헷갈려 하신 분들이, 수면에서 내려가려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음성부력을 잡아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는 도중에 공기를 보충하여서 중성부력을 확보하는 게 다이버의 목표예요. 그 다이버 목표를 쭉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인체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민감하게 오는 부분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뭐 귀, 뭐 웨이도 뭐 고막 중이 내이, 그 다음에 이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고막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얇은 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잘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뭐 이쪽에 보이시는 난원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원창 등이 파열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여기 고막 쪽에 천공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고막이 파열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차가운 물이 이쪽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귀가 처음에 통증이 계속 되시다가 그 다음에 이퀄라이징 해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강을 무리하게 계속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일정 이상 견디지 못하는 압력을 받게 되면은 여기가
뭐 구멍이 뚫리든지 아니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관을 여기 막아주는 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해서 쪼로로로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천공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귀가 굉장히 계속 아프다가 갑자기 풀리는 느낌이 나면서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본인이 고막에 손상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부비동, 뭐 전두동, 사골동, 뭐 상악동, 저평동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흔히 생각하시는 그 축농증 수술하는 부분, 여기 이렇게 농이 차 있는 부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막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요 관들이 뭐 점액이라든가 아니면 감기 아니면 뭐 충혈이 돼서 부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막혀버리게 되면은 여기로 공기가 원활하게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눈 위쪽에 굉장히 예리한 통증 또는 엄청난 통증이 느껴집니다. 저희들도 이제 중위에 그러니까 귀에 대해서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부분은 이퀄라이징을 얕은 수심을 다시 상승해서 하시고 내려오시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부위동에서 만약에 압착이 오게 되면은 되도록이면 다이빙을 안 하시라고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안쪽에 피가 날 수가 있어서 그래요. 피가 나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이제 피가 고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요, 다이아몬드 표시, 중요 표시로 부비동 압착이 있으면은 그냥 감기나 뭐 충혈이 있을 때는 다이빙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비충혈 제거제라고 해서 이거 복용하시게 되면은 다이빙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 약이 작용하는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인간이 들어있는 폐 같은 경우에는 스쿠버 다이빙은 사실은 폐 압착이라는 부분이 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프리다이빙처럼 이제 숨을 참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폐가 이제 압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벽이 허물어지거나 뭐 폐 점막이 파열돼 가지고 이제 피를 토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프리다이빙 하기 전에 대기 중에 이제 공기를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20cm보다 얕은 수심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수면에 도착하면은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면에서 공기를 가득 채움으로써 내 폐를 줄어들어서 다치는 그 사고를 방지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입는 장비에 대해서는 뭐 마스크 합착이 대부분입니다. 그 마스크 안에 이제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 주머니를 내려가면서 똑같이 이제 압착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코로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서 압착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특히 초보자 다이버분들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눈에 실핏줄이 이제 터진다 그러죠. 눈이 빨갛게 토끼 눈처럼 돼서 올라오신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근데 심한 경우에는 시신경이 손상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오프워터 다이버 분들은 주로 이제 마스크에 손을 계속 떼시기 때문에 잘 생기지 않는데 그 마스크 물빼기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에 이 물이 들어온다는 압박감 때문에 마스크를 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정말 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마스크의 압착도 잘 안 풀어주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프워터 배울 때 배우는 그 마스크 물빼기 부분 그리고 가득 그 다음에 버스터 쓰는 거 요거 세 가지 스킬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평형의 요령에 보면은 여기 그림에 보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코 잡고 발살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죠. 코 잡고 그 다음에 코로 가볍게 흐응 불어넣어 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브리핑을 좀 더 하는 게 좋으냐면 코 잡고 흥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코 잡고 흥 하세요 하게 되면 너무 세게 부르게 되면은 그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코 안에서 이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코피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약한 압력으로 가득, 그러니까 코 안에 가득 채워준다 생각하시고 불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 평형은 숨을 계속 쉬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강 시에 또는 뭐 상승 시에 이제 압력 평형 폐에 대해서 이제 압력이 적절하게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호흡을 참게 되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을 느끼게 되면 그 수심에서 멈추시고 살짝만 올라가시면 통증이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코 잡고 침 삼키기라든지 뭐 코 잡고 턱 돌리기가 있는데 턱 돌리기보다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코 잡고 침 삼키는 방법, 침을 그냥 삼켜도 좋겠지만 코 잡고 침 삼키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귀마개, 이거 일반인들이 많이 착각하시는데 압력 평형이 안 이루어져서 귀가 멍멍한 상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귀마개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봤던 그림상에서 귀하고 그 다음 중이, 귀마개하고 중이 사이에 그 압력이 갇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쓰시고 하는 다이버들도 있더라고요. 펀다이빙 오는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증이 사람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퀄라이징이. 그러면 하강 라인을 설치해 달라고 하십시오. 하강 라인 설치하게 되면은 손으로 잡고 이제 한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보트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닷을 있으면은 닷을 설치한 다음에 그 닷 라인을 잡고서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밧줄에 가끔 이제 뭐 따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갑 같은 거 아니면 스스로 주의해가지고 천천히 내려가시면 돼요. 줄을 너무 꽉 잡을 필요는 없고 내가 내려가는 속도만 제어할 수 있게. 오픈워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바다에서 이제 실습을 할 경우에는 아예 부위를 설치해서 하강 라인 설치해 놓습니다. 그거 잡고 내려가면은 되게 편안하게 이퀄라이징 할 수가 있어요. 그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참 연습할 때는 되게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강 라인을 설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강사님이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본인의 그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도와줄 수 있는 수업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압착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올라갈 때 생기는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려갈 때 잘 이퀄라이징이 안 됐으면 올라갈 때도 그 상승하는 그 부피량에 의해서 증가하는 부피량에 의해서 역압착이 드물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찌직찌직 소리 나면서 다시 올라가는 상승 중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상승을 멈추고 상승 속도를 더 낮추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치압착 같은 경우에는 뭐 역압착에서 이제 치통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오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 원인 설명이 정확하게 없지만 비슷한 케이스를 들게 되면 이제 치아의 충치, 뭐 공기 신경 말단 부분에 이제 비어 있는 그 부분에 의해서 그게 이제 부피량이 증가하면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치아에 대해서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간혹 한 명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이빨 아프다고 하시는 분. 그래서 한국 돌아가면은 치과 검사 한번 해보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뭐 스노클링 시스템을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뭐 마스크, 오늘은 섹션 1만 하겠습니다. 마스크, 이렇게 마스크의 목적은 당연히 앞을 보는 데 있습니다. 앞을 보는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중 환경에 의해서 그 빛이 물속에 들어오면서 높아진 밀도에서 굴절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뭐 흔히 생각하는 건 샤워하실 때 눈 뜨면은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물체에 움직이게 되면서 감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오픈워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감은 없다고 보고, 여기 보이는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겠죠.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마스크 렌즈 부분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건 2안씩, 그 다음에 뭐 다안씩도 있고요. 저는 여기가 앞에 여기 노즈 포켓 윗부분이 열려 있는 1안씩을 쓰게 됩니다. 그 1안씩을 쓰는 이유는 조금 더 넓은 그 시야를 조금 더 확보해 줍니다. 앞에 여기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또 눈이 특별히 나쁘지 않아서 1안씩 쓰고 있고요. 눈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에 렌즈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렌즈를 붙여가지고 본인의
그 눈에 렌즈를 끼거나 그런 필요 없이 여기에 그 옵티컬 렌즈를 붙여가지고 본인 도수에 맞게 해서 착용할 수 있게 이안식을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다 실리콘 부분이고요. 스트랩 부분인데 스트랩을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데 뭐 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그냥 네오프렌이라고 해서 저희 수트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그 덮개를 씌울 수가 있어요. 이거 씌우게 되면은 장점은 머리카락이 잘 안 걸려서 여자분들도 좋아한다는 건데, 단점은 너무 부드러워서 가끔 가다가 이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슉. 근데 마스크 자체는 뒤에 스트랩이 빠지더라도 압력 때문에 물속에서 계속 붙어가 있어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중 환경은 여기 보시다시피 뭐 33% 크게, 그 다음 25% 정도 가깝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 나쁘신 분들은 굳이 안경을 안 끼셔도 물속에 들어가면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체가 여기 실제로 있는데 여기 있다고 눈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기 잡으세요 아니면 이거 잡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헛손질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첫날에는. 둘째 날에는 다들 적응하시는데 첫날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강사는 빨주노초 파남보 순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오픈워터 최대 수심 18m 기준으로 보면은 빨주, 노, 요 색깔 계열들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흡수가 되는 겁니다. 흡수가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다 가면 되게 깜깜해요 라고 하는 이유가 이쪽 계열 색깔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에서 의사소통은 중요하죠. 여기 보면 한 번씩 볼까요? 안전정지, 5m에서 3에서 5분간 정지하겠다 라고 표시해 주는 거고요. 요거 손바닥에 가볍게 탭을 2번 정도 치는 경우는 이제 잔압 확인 하라는 거죠. 공기가 얼만큼 남아있나. 죄송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물속에서는 소리 전달이 잘 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밀도가 높기 때문에 소리 전달이 빨리 돼서 내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도달하기 때문에. 육지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반 남았다, 100바 남았다 라고 해주는 거고, 이퀄라이징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쪽으로 갈게, 그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공기가 부족하다, 톡톡 가슴 묻히는 행위. 그 다음에 공기가 고갈되었다, 내 왼쪽 그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어깨까지 이렇게 싹 그어주는 거. 그 다음에 호흡기를 치는 행위는 공기를 달라는 행위입니다. 공기 공유. 그 다음에 오케이 신호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물 밖에서는 요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이버가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저기 먼 거리에 향해서 이제 보트나 아니면 해안가를 향해서 우리 괜찮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크게 요렇게 하면 멀리서는 안 보이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수심에서 머물겠다. 그 다음에 귀에 문제가 있다. 보통 평형이 이퀄라이징 잘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상승, 그 다음에 하강, 그 다음에 정지, 멈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입니다.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수면에서 불러주는 거. 그 다음에 손을 앞으로 내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주는 행위가 내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내 양쪽 팔을 잡고 비비는 행위가 나는 춥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보트 밑부분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보트.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이 움직이자. 얘랑 같이 움직여라 라는 거고요. 얘랑 손 잡으세요. 이거 위험하니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정지도 있겠지만 위험할 때는 위험하니 정지, 여기 보면은 정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러브 낄 경우에는 미트 같은 것은 손가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정해라 라고 하는 거죠. 살살 밑으로 내려주는 거. 그 다음에 고백이죠. 다시 다이빙 상황으로 돌아가겠다. 돌려주는 행위.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내가 리드하고 너가 따라가겠다. 아니면 네가 리드하고 내가 따라가겠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호가 되면은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필기용 슬레이트나 웹노트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육 중에. 물속에서 이제 수신호로 하겠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써서 보여주는 것들. 여기 보이는 거 쉐이커, 그 다음에 이거 흔히 꾀꾀기라고 불리는 이제 디바이드 같은 건데, 이거 죄송합니다. 디바이스 같은 건데, 이거 쉐이커 여기 밑에 보면 고정장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빼게 되면은
움직일 때마다 계속 달랑달랑달랑달랑 거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쉐이커를 쓰진 않고 여기 보면은 더블핸더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더블핸더 요렇게 돼서 여기에 똑같은 훅이 하나 더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 내 BC에 차고 있다가 탈착을 해서 실린더를 땅땅땅땅 치게 되면 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탐침봉을 쓰는 경우도 많겠지만 탐침봉이 혹시라도 교육생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육생을 붙잡는 과정에서 이제 찌를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탐침봉을 쓰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더블핸더가 제일 편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좀 안 들리기도 하고 육상에서는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워터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리뷰 섹션이 있습니다. 다이빙을 묘사하기에 스쿠버라는 약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오답이 되게 되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들어가서 최종 손실은 얼만큼 되나요? 이것도 오답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빨간식으로 계속 뜨겠죠. 그 다음에 수중에 소리 듣는 이거는 정답을 눌러보면 이렇게 아닌 것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문제를 정확한 설명인 것을 라고 눌렀네요.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귀마개는 참여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뜹니다. 이 과정이 전부 다 초록색으로 돼야지만이 리뷰 세션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이 리뷰 세션의 문제들은 나중에 최종 시험에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션을 반복적으로 프로 줌으로 통해서 이제 기억에도 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섹션 2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